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자가권, 타가권 중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민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가권, 타가권 중 어떤 걸 선택할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고민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가권을 쓰느냐, 타가권을 쓰느냐가 아니라 수술 시 새로운 인대, 즉 이식권이 지나갈 터널을 어떻게 뚫는 것이고 이식권의 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파열된 원래 인대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살려서 이식권과 잘 봉합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권을 쓰니까 수술이 성공하고 어떤 권을 쓰니까 수술이 실패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식권은 단지 수술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로 인해 치료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며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실력 있는 의사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실력, 수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셔야 할 내용은 자가권이냐 타가권이냐가 아니고 누가 실력 있는 의사인지, 누가 수술의 완성도가 높은지 그런 의사를 찾는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자가권, 타가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자가권 대 타가권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시리즈의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자가권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인 사실들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가권은 내 몸의 힘줄 일부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쓰는데요. 가장 오래전부터 널리 쓰였던 것이 슬개건입니다. 슬개건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특히 프로운동 선수들의 첫 번째 초이스입니다. 이 슬개건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위해 힘줄을 떼어낼 때 슬개골에서 뼈를 조금, 경골뼈에서 뼈를 조금 떼어내기 때문에 재건 시 양쪽에 뼈가 있어서 고정력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식건의 양쪽 끝에 뼈가 있어서 이식건의 뼈와 터널의 뼈끼리 붙는다는 건 고정력에 있어 제일 좋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점은 첫 번째, 햄스트링건보다 떼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슬개건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술로 떼어낸 부위에 만성 무릎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 앞쪽에서 힘줄을 떼어내므로 다리를 펴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개건은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추측하는데요. 사실 이것에 관해 우리나라 환자에 대한 논문이라던가 통계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가 슬개건으로 과거에 많은 수술을 해왔고 지금도 가끔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걸로 수술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거의 대부분 타가권을 쓰긴 하지만 환자가 굳이 꼭 자가권을 원한다면 햄스트링보다는 슬개건을 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능하면 어떤 이식권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가권의 두 번째 종류는 햄스트링건입니다. 요즘 자가권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햄스트링건과 함께 박건인데요. 햄스트링건은 세미텐디노서스 그리고 박건은 그라실리스라는 영어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증가 추세입니다. 햄스트링건의 장점은 우선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다음 장점은 떼어낸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슬개건보다는 낮다고 알려져 있고 또 햄스트링 힘줄을 채취한 후 네 가닥으로 접어서 쓰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햄스트링건의 단점은 첫 번째, 무릎 관절을 구부리는 역할의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햄스트링건과 박건인데요. 이걸 떼어내니까 무릎을 구부리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쪽 뼈가 달린 슬개건과 달리 순수하게 힘줄만 떼우기 때문에 고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햄스트링 힘줄을 채취한 후 네 가닥으로 접어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접힌 네 가닥의 힘줄이 동일한 장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잘된 수술이기 때문에 고정 방법이 중요한데요.
햄스트링건은 슬개건처럼 양쪽에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줄만 떼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와 뼈끼리 붙는 것보다는 고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힘줄을 이식한 후 스파이크 나사모, 스테이플, 엔도 버튼, 리지드 픽스 등을 이용해 최대한 고정을 시키지만 그래도 뼈와 뼈가 붙는 것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력이 약하면 이식권이 늘어나거나 터널이 넓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건에 비해 햄스트링건 사용이 터널 확장이 더 많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고 또 고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기에 재활을 너무 빨리 하면 이식권이 늘어나면서 터널 확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슬개건처럼 뼈와 뼈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부 조직이 뼈와 붙는 것이므로 이식권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 수술 후 채취한 부위의 통증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햄스트링건과 박건의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박건은 무릎을 구부리는 역할 외에도 고관절과 슬관절을 내외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능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건을 쓴다면 햄스트링과 박건이 아닌 슬개건을 씁니다. 또한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이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를 보강하는 근육인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재건수를 하면서 이를 보강하는 근육인 햄스트링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햄스트링 자가건을 특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학생 때 축구하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서 그 후에 햄스트링건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건 세 번째 종류는 대퇴사두건입니다. 대퇴사두건은 현재 많이 쓰이는 종류는 아니지만 조금씩 장점이 알려지면서 그 빈도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슬개골뼈가 한쪽에 있어서 고정력이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환자분이 대퇴사두건으로 재건수를 받을 일이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건의 종류와 각 종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자가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 신체의 일부이면서 막 태어난 살아있는 조직이라 자기 인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대 재파열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빠른 복귀를 중요시하는 프로 운동선수들, 특히 미국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가건을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필드 복귀가 6개월 빠르냐 느느냐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선수들도 자가건이 낫다 혹은 자가건은 절대 안 써.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내 힘줄이니까 자기 인대화가 빨라서 빠른 복귀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내 힘줄을 떼어낸 것이므로 어쨌든 내 몸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프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자가건 사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운동선수들은 폭발적인 근력과 순발력, 스피드 등이 필요한데 자가건 채취 부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가건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자가건은 자신의 힘줄, 특히 십자인대가 파열된 쪽의 힘줄을 떼어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위의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기능을 100%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건 채취 이후 장기적으로 80에서 90% 정도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00%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단점이죠. 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다리에서 추가로 힘줄을 떼어내기 때문에 기존 부위 손상에 더해 자가건 채취 부위까지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초기 회복 속도와 재활 속도가 타가건보다 느리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자가건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스트링건은 키가 160cm 이하인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대가 얇고 짧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당한 건 실제로 햄스트링건을 떼어낼 때까지 굵기나 길이 등이 사용 가능한지 그 여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햄스트링건을 떼어내는데 힘줄이 짧거나 얇으면 타가건을 섞어서 혼합건, 즉 하이브리드 건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써서 내 힘줄을 떼어낸 뒤 타가건을 섞었을 거면 그냥 애초에 타가건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햄스트링건 외에 슬개건도 두께가 25mm 이하면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가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가권과 타가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빠른 복귀가 중요한 프로 운동선수거나 나이가 어린 체육 전공 학생이라면 고민이 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특히 20대 후반이 넘은 일반인이라면 사실 어떤 건을 선택할지는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수술의 성패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수술 시 이식권이 지나갈 터널을 뚫는 방식과 고정 방법, 파열된 원래 인대의 남은 부분을 어떻게 살려서 이식권과 잘 봉합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야 될 내용은 이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수술 전 어떤 이식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다른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다 알고 난 후에 자가권과 타가권 중 어떤 걸 선택하실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가권, 타가권 시리즈 영상을 통해 각 이식권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이식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차차 설명드릴 것인데요. 2편에서는 타가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며 3편에서는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